네, 안녕하세요. 1학년 학생 여러분. 자, 오늘 국어 수업 우리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무들의 목욕이라는 현대시를 배웠어요. 그죠? 자, 나무들의 목욕이라는 현대시를 배웠습니다.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나무들의 목욕, 현대시. 자, 시인 이름은 누구였죠? 정현정 시인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배웠던 게 뭘까요? 비유법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비유법에서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한다? 그렇죠. 뭐다? 원관념이라고 합니다. 자, 비유법은 이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원관념을 어디에다 빗대는 거죠? 보조관념에 빗대는 거죠. 자, 이 명칭들 선생님이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비유법에서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지규법. 자, 두 번째는 은유법. 그리고 세 번째는 의인법이죠. 자, 지규법은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사용되면 지규법이라고 했습니다. 그 네 가지가 뭐죠? 뭐뭐처럼 혹은 뭐뭐같이 혹은 뭐뭐 같은 그리고 뭐뭐인 양 혹은 뭐뭐듯이. 자, 예시로 선생님이 무엇을 들었죠? 사과 같은 미정이 얼굴 하면 자, 여기에서 원관념은 미정이 얼굴이고 사과는 뭐다? 보조관념이죠. 그래서 같은 이라는 글자가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비유법 중에서도 뭐다? 지기법이다. 그죠? 자,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은유법은 선생님이 공식을 알려줬어요. 뭐는 뭐다? 그렇죠. A는 B이다. 자, 예시로 어떤 걸 우리가 학습을 했죠? 내 마음은 호수요라는 구절에서 원관념은 뭐다? 내 마음. 자, 보조관념은 호수. 자, 여기에서 내 마음 이꼴 호수로 빗대었죠. 그래서 A는 B이다 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비유법 중에서도 은유법에 해당이 된다. 자, 비유법의 이제 마지막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식이죠. 의인법은. 자, 그래서 의인법에서 요 인자가 한자가 뭐라고 했죠? 그렇죠. 사람인이죠. 자, 예시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웠죠? 빨래들이 춤을 춘다 혹은 새가 노래한다. 자, 빨래는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처럼 이렇게 춤을 추는 게 가능하지가 않죠. 하지만 사람이 아닌 것을 마치 사람처럼 춤을 춘다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표현이 좀 더 생동감이 있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비유법을 배워봤다는 거. 자, 복습을 했고, 자, 오늘부터는 이제 오가라는 이런 고전시를 우리가 배워볼 거예요. 자, 그리고 오가를 작성한 시인의 이름은 윤선도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도 시조를 배워봤을 거예요. 시조란 뭐다? 혹시 시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친구들이 좀 있을까요? 자, 우리가 교과서 하단을 같이 볼까요? 24쪽. 자, 24쪽 시조는 고려시대, 엄청 예전에 옛날에 발생한 문학 장르입니다. 자, 근데 오늘날까지도 시조가 창작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라고 해요. 정형시라는 것은 뭐냐면 형태가 정해져 있다. 형식이 정해져 있는 시입니다. 형식이 굉장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글자 수까지도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따가 정확히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볼 거예요.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종장의 첫 글자는 세 글자로 고정되어 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지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도 일단은 지금 자, 형광펜 있으면 형광펜, 없으면 빨간색 볼펜으로 한번 밑줄 쳐봅시다. 정형시. 자, 형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형시라고 하고, 자, 밑줄 칩니다.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 또 가장 중요한 것.
종장의 처음은 세 글자로 고정. 그래서 이 부분에 별표 할 겁니다. 종장의 처음은 세 글자로 고정. 자, 이따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한 제목 밑에 2개 이상의 평시조를 엮은 시조를 연시조라고 하는데 5가는 6수로 된 연시조이고 우리 교과서에서는 6개 중에서 딱 2개가 실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단은 전체 6개를 살펴보기는 살펴볼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시조가 어떠한 건지 우리가 영상으로 보면서 중간에 선생님이 영상을 조금 끊어갈 거예요. 그래서 영상으로 시조를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시조. 시조란 고려시대부터 지금까지 창작되고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를 말합니다. 정형시란 형식이 정해져 있는 시입니다. 시조를 직접 살펴봅시다. 이 시조는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의 3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종장의 처음은 항상 세 글자로 고정됩니다. 또 하나의 장은 2개의 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조에는 총 6개의 구가 있지요. 그리고 글자 수는 45자를 조금 넘거나 조금 못 미칩니다. 그래서 시조의 기본적인 형식이 3장 6구 45자 내외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자, 여러분들 이거 통째로 지금 교과서 24쪽 여백에 지금 제목 옆에 보면 여백이 있죠. 거기다가 요거 전체로 필기를 합시다. 자, 필기하면서 선생님 설명 들읍시다. 자, 지금 예시로 지금 시조의 형식에 관해서 살펴보기 때문에 살펴보려고 예시로 요 시조가 있어요. 자, 지금 통째로 필기를 하면서 들읍시다. 비오자 장독간에 봉선화 밭만 벌어 해마다 피는 꽃을 나만 두고 볼 것인가. 세세한 사연을 적어 누님께로 보내자. 자, 이 시가 있어요. 자, 우리가 현대시를 할 때는 시에서 한 줄 한 줄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행이라고 했죠. 자, 하지만 시조에서는 명칭이 달라집니다. 한 줄 한 줄을 장이라고 해요. 장. 자, 장이라고 하는데 자, 처음에 나오는 이 장을 한자 처음초라고 해서 초장이라고 해요. 자, 중간에 나오는 장은 가운데 중자를 써서 중장. 자, 마지막에 나오는 장을 한자 마칠 종자를 써서 종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 구라는 것은 이게 2개의 구절을 합쳐서 하나의 구라고 해요. 그래서 1구, 2구, 3구, 4구, 5구, 6구 이렇게 한다라고 이해를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 시조는 글자 수까지 제한이 되어 있다고 아까요 선생님이 간단히 언급을 했죠. 자, 여기 나오죠. 자, 시조는 글자 수가 45자 초장, 중장, 종장을 합쳐서 모두 45자를 살짝 못 미치거나 살짝 넘거나 해야 돼요. 이 내자가 한자 안내, 외는 바깥 외음입니다. 그래서 시조는 이렇게 자, 3장, 6구, 45자 내외의 형태를 유지를 한다. 그래서 형식이 굉장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형시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우리가 필기를 해둘 거예요. 자, 우리 아까도 봤지만 여기에서 자, 볼까요? 여기 나오죠. 종장의 처음은 세 글자입니다. 확인을 해볼까요? 초장, 중장, 종장 여기죠. 가장 마지막 줄을 종장이죠. 종장에서 처음 볼까요? 처음의 글자는 몇 글자로 시작을 하죠? 그렇죠. 세세한 세 글자로 시작을 하죠. 자, 그래서 여기도 자, 형광펜 있으면 형광펜으로 이렇게 해서 자, 필기를 해 봅시다. 여기에서 이렇게 화살표 해서 필기합시다. 세 글자 하고 여기는 별표를 3개 할 거예요.
여기에서는 별표를 3개, 3개, 별표를 3개. 자, 선생님이 설명하는 동안 지금 필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선생님이 여기에서 시조의 형식을 자세히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우리가 오가라는 시를 배우고 나서 이렇게 시조를 다 각각에서 이렇게 시조를 창작을 할 거기 때문이에요. 상징법을 활용을 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시조를 작성을 하려고 하면 시조는 현대시와는 다르게 형식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형식을 꼭 지켜서 시조를 작성을 해 볼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꼭 이렇게 기억을 하고 필기 꼭 해두도록 합니다. 자, 필기 다 됐을까요? 자, 선생님이 시간 조금만 더 줄 테니 요거 얼른 3글자까지도 요거 얼른 필기해 두도록 합시다. 자, 필기가 다 됐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시를 낭송해 보기 전에 시인의 이름이 윤선도라고 했죠. 자, 윤선도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윤선도라는 인물은 조선시대에 태어난 문인이에요. 글을 하는 학문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벼슬길에 나아갔으나 치열한 당쟁과 정치적인 어떤 싸움에서 강직한 성품을 지녀서 윗선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들. 자, 20년 동안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외딴 곳에서 가족과 떨어져서 생활했다고 해요. 얼마나 쓸쓸한 삶을 살았을까 우리는 정말 짐작조차도 안 됩니다. 그렇죠. 자, 자연 속에서 그리고 그 자연 속에서의 논인의 삶을 노래한 시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배우게 되는 오가라는 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교과서 보면 212쪽 자, 여러분들은 교과서 212쪽에 보면 오가 전체가 실려져 있어요. 자, 212쪽 가봅시다. 우리가 오가에 대해서 배울 때는 우리 교과서에는 딱 두 개만 실려져 있지만 일단은 전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부분을 살펴봐야지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살펴볼 거예요. 자, 오가 전문이라고 해요. 자, 선생님이 낭송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1수 보통 요렇게 요 시조 하나의 시조라고 해요. 근데 이 하나의 시조가 여러 개 있으면은 우리 현대시에서는 한 줄을 행이라고 하고 이 행들이 모인 것을 연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근데 시조에서는 이 한 줄을 뭐라고 한다? 장이라고 하고 이 장들이 묶인 것들을 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가는 전체 몇 개의 수로 구성이 되어 있냐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선생님이 먼저 시를 한번 낭송을 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조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한번 그 느낌과 그리고 그 정서를 한번 떠올리면서 감상을 해 보도록 합시다. 오가 윤선도 내 벗이 몇이나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동산에 달 오르니 그 더욱 반갑고야. 두어라 이 5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구름빛이 좋다 하나 검기를 자로 한다. 바람소리 맑다 하나 그칠 적이 한오매라. 좋고도 그칠 리 없기는 물뿐인가 하노라.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지고 풀은 어이하여 푸르는 듯 누르나니 아마도 변치 않는 건 바위뿐인가 하노라. 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잎 지거늘 소라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는다. 구천에 뿌리 고든 줄을 그로하여 아노라.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곡기는 뉘 시키며 속은 어이 비었는가. 저렇고 사시에 푸르니 그를 좋아하노라.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치니 밤중에 광명이 너만 하니 또 있느냐. 보고도 말 아니하니 내 벗인가 하노라. 자, 선생님이 낭송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선생님이 언급을 하고 싶은 것은 자, 종장의 처음은 세 글자로 고정되어 있다고 했죠.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종장에서 첫 글자는 세 글자. 자, 이 시에서도 이 규칙이 철저히 지켜졌는지 자, 우리 한번 매의 눈으로 찾아봅시다. 자, 제일수 종장의 첫 글자 뭐죠? 초중 종장 이거죠. 두어라. 세 글자 맞죠? 자, 제2수에서는 종장의 첫 글자 뭐죠? 그렇죠. 좋고도 세 글자 맞습니다. 자, 제3수에서는 그렇죠. 아마도 세 글자 맞습니다. 제4수는 구천에 세 글자 맞고요. 제5수 저렇고 세 글자 역시 맞습니다. 마지막 제6수는 그렇죠. 보고도. 와, 이 형식이 지금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 볼까요? 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네 벗이 몇이나 하니 수석과 송숙이라. 수는 물과 돌과 소나무 송이에요. 여러분들. 소나무와 대나무라. 여기 동산에 달이 오르니까 내가 반갑다. 그래서 이 다섯이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오우가가 우리 교과서에서 오우가라는 제목을 보면 오가 다섯 오자고 우는 버두 노래가예요. 즉 다섯 친구에 관한 노래입니다. 자, 근데 그 다섯 친구가 나왔죠. 보니까 자연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물, 돌, 소나무, 대나무, 달입니다. 그래서 각각 그 친구 한 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수, 물, 여기서는 석, 돌, 그리고 여기에서는 송, 소나무, 우리 교과서에서 실린 부분이 이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대나무, 그리고 마지막은 달.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지금 보면 제1수, 처음에 내 친구를 소개해주는 제1수 요것과 그리고 수석, 송죽, 달 중에서 소나무가 있는 제4수가 이렇게 우리 교과서에 실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다른 부분도 학습을 하고자 하면 우리가 이 단원에서 학습을 해야 될 게 많아져서 우리가 전문만 이렇게 살펴보고 교과서로 다시 돌아가서 제1수와 제4수에 대해서만 우리가 학습을 하고자 합니다. 제1수와 제4수가 이렇게 실렸죠.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지금 바로 강의가 끝나자마자 줌으로 들어오고, 자, 오늘의 미션은 제1수와 제4수 타이핑해서 채팅방, 줌 채팅방에 쳐주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작성을 하는 친구부터 줌에서 출석 확인해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줌에서 만납시다.